김찬범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교수로서 타 시군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님 대상으로 예산 결산 교육을 다수 강의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은 각 항목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을 모르면 사실 항목 이걸 속된 말로 잘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주 위주는 큰 흐름을, 특히 수원시가 예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오늘은 주로 수원시 결산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서 지난 시간 얘기대로 예산심의 때 가장 큰 세 줄기 재원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원시가 3조 5천억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예산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립도는 45% 정도예요. 다시 얘기하면 수원시장님이 고지서를 내보내서 받는 수원 시민들이 내는 돈은 4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에 국가나 도에서 받는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 부분 포함해서 요 네 가지를 자주도라고 하는데, 자주도는 시장님이 행정을 하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실제. 이게 한 55%, 60%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거의 한 45%는 어딘가에서 돈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가장 큰 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분야를 좀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쓸 것은 많아요. 이게 의원님들이 겪어보시면 알지만, 뭐 얼마나 있으면 추경도 한다고 하시는데, 추경 자료를 받든 본 예산을 받든 제 옛날 경험에 비치면 의원님들이 확정 지시는 예산에 거의 한 5배 이상이 들어와요. 요구가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게. 그거를 예산재정과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각 과별로 할 때 정말 치열하게 해요. 이제 깎을 거 다 깎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기억나지만 이제 예산 심의 의원님들 받을 때 의원님이 이거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의원님 예산재정과에서도 잘랐는데 또 잘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돌아보면 그만큼 재원의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총액이죠. 총액 결정. 국가에서도 1년 예산 예를 들면 뭐 700조다 결정할 때 총액이 굉장히 갖는 의미는, 앞으로 수원시가 125만 도시에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큰 뜻이에요, 총액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당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원님들이 각 방향성 있게 예산을 정해주는 이 예산의 방향성이 정말 주민들의 생활과 순위를 볼 때 순위적으로 좀 정당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지방재정과 지방예산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지방재정은 글자 그대로 어쨌든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밖이 됐든 내부가 됐든, 내부는 수원 시민이 내는 거고 밖에는 아마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 돈, 이 소요 재원을 우리는 세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어떻게 지출하고 집행할 것인가, 이걸 회계용어로 세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공경제적 개념을 지방재정이라는 얘기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방예산은 크게 세 가지예요. 수원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유지관리, 두 번째 지역개발, 세 번째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주민복리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 복지 분야 예산이 2022년도 예산서 보니까 45%로 공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45개는 복지 쪽의 예산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마 수원의 방향성은 복지가 1번이다라는 행정적 방향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고, 행정안전부 회계통계센터에서 했던 지적사항을 쭉 말씀드리면서, 세입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가 된다고 하면 한 번쯤 돌아보셔라. 예를 들면 3조 5천억에 0.1%만 감돼도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누적되면 한 번쯤은 아까 재원 검토 차원에서 한번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 예비비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비비는 이제 일반 회계 예산에서 1% 범위 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시군처럼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를 무슨 기정예산 쓰듯이 예비비에서 써서 쓴 거 또 이월시키고, 이거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기준
그 기금 운영 규칙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A를 쓸 거 B를 써도 수원 시민한테 가지만 굳이 왜 A를 쓸 걸 B를 썼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로 정당성 문제와 균등과 건전성,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예산심의의결권은 지방자치법에 누구한테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예산 승인된 범위 안에서 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막 쓰게 되면 뭐예요? 조금 용어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집행부의 독주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그래서 반드시 견제, 뭘 근거로요?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2월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모 시군에서 2월 사업비가 32%까지 됐던 것 지적상 나왔죠. 2월 사업비는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해요. 2020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추경하신다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 대표적인 예산 편성의 예외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사업 두 번째. 그런데 2월 사업은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사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 있어요. 왜요? 주민들이 보상 협의를 안 했든지 뭐 국가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승인이 지연이 된다든지 이럴 때 2월 되는데 2월비가 전체 예산의 30% 된다는 얘기는 2월 사업비는 확정되면 특히 명시 2월로 되면 올해 명시 2월 되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또 집행이 안 되면 사고회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규정에. 그러면 3년 정도 예산이 묶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에 앞으로 검토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업 위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산자정과에서도 저도 예산계에 있어봤지만 예산 각 부서에서 요구하면 시장실에서 결정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순위를 갖고 와라, 순위를. 요구사항 보면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위를 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순위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얘기가 다 이제 그런 얘기로 말씀드렸고, 특히 요 지방자치법 142조는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고, 집행부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예산의 승인은 반드시 의원님들이 하지만, 여기 보면 각 항목 증가,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예산 편성권은 절대적으로 집행부에 있어요. 그다음에 승인권은 의회에 있지만 예산 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증감할 수도 있다라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얘기는 한번 좀 보시고 많은 시군이 이 내용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특히 이 순세계 잉여금은 뒤에 가서 우리 수원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을 보통 수입이라고 얘기해요. 사업하시는 분은. 관도 마찬가지예요. 수원 시민이 낸 것과 국가와 도에서 온 돈을 보통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잖아요. 세입에 의원님들이 승인한 내용들 다 쓰고 남은 돈을 보통 세계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세자는 그 나이할 때 세, 그 다음에 계산할 때 그래서 한 해 계산해서 남는 돈 이게 세계 잉여금인데 이 중에도 2월 사업비는 다음 연도 또 써야 되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남는 금액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뭐 보증금 내고 전세금 내고 뭐 제세금값 다 내고 순수하게 주머니 남는 돈을 보통 사업하시는 분은 수익이라고 하는 것처럼 관에서도 세입과 세출, 특히 2월 반납할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수원시에서 다음 연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돈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으면 좋을 것 같느냐. 사업자들은 당연히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야 좋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결산할 때
그 지방이 재정이 효율적이냐 건전하냐의 평가 기준의 하나는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이 건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뭘까? 시군마다 차이는 있죠. 특히 수원 같은 때도 삼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의 세계 단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따라서 수원시 세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보통 1년에 한 6천억 정도, 아마 삼성에서 내는 게 6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삼성이라는 데가 사업이 안 돼서 세입이 줄까 생각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여유로 나누는 경우 있지만, 이건 지방마다 다 다르시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의원님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유의 돈이 좀 많이 좋지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주민들에게 지역개발, 주민복리 차원에서 써야 될 돈을 너무 아낀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은 모르지만 행정자치에서도 건전하는 얘기가 효율성, 건전성만 얘기하지 몇 프로가 순세계 잉여금이 돼야 좋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는 지역 특성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주는 의미는 그거다. 그래서 타 시군에 지적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렸죠. 집행잔액이 해마다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 되면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보면 각 부서에서 공의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왜 이렇게 예산 세워달라서 예산 세워주니까 쓰지 못하고 돈을 남겼냐. 이 돈을 딴 데 예산에 반영했으면 효율적으로 썼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사업 진척을 조금 방향이 더디게 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은요. 굉장히 미묘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각 나라와 자매도시 관계를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행사가 연말에 있을 때가 많아요. 12월달 같은데.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여기는 12월이지만 거기는 또 우리나라하고 개념적 차이가 달라서 12월에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마다 보면 어떤 때 행사가 예정됐다가 만약에 안 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요. 그 얘기하면 사실 되게 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 좀 잘 지켜보셔서 늘 반복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가 있어요. 늘 반복적으로. 이런 데는 한 번쯤 실무자하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어떤 지난번에도 이 관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관행은 사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게으름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담당 부서를 잘 불러서 그건 어느 부서가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련 말씀드렸어요. 특별회계가 됐던 우리 수원시 기금도 뒤에 제가 분석해서 넣어놨는데 기금도 굉장히 많고 특별회계도 있는데 예산은 세워놨는데 당해년도 집행이 하나도 없다.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2년 동안 되면서 뭐 문화축제가 줄었다든가 특별한 사정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기금은 있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든가 특별하게 기금을 의원님들도 승인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든가 하는 것들은 한번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셔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향후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는 잘못 지적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큰 거는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의원님들이 논의하는 재원이 뭐죠?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건 대전제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의 문제이지 못 썼다고 해서 꼭 나쁘다. 다 썼다고 해서 꼭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분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 얘기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산의 흐름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주민에 대한 약속 여기까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의 개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계약의 개념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2월 1일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대의기관으로 들어가시라고 승인을 받고 의원님 배지를 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의원이 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집행부하고 잘 의논해서 또 동료 의원님들하고 잘 논의해서 이 사업을 주민들 편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죠. 그걸 뭘로 하죠? 결국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전공이 경영학이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이 재원이 없으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 특히 주민에 대한 일종의 약속, 계약의 개념이 예산이 주는 의미란 얘기는 저는 엄중한 경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했는데 그래 잘 진행되나 어쩌면 잘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도 돼요. 예산의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추경도 있고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가 의회가 사전 승인한 범위 내의 재정활동을 입법적 기능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방자치법에도 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예산 심의 의결 확정권은 의회에 있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스갯소리 좀 했잖아요. 지금은 의원님이 아니시지만 저 뭐 과장 시절에 예산을 다 자르고 그러면 저 단체 가서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그랬더니 의원이 잘랐다고 말씀드리라고. 제가 그렇게 막 화났어도 좀 언성을 높였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요. 물론 예산의 승인은 의원님이 하세요. 하지만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의미는 제가 잘 알아요. 어떤 뜻을 했던 거 그냥 한 문장이지만 알지만 만약에 그렇게 내가 그대로 A라는 단체 가서 의원님이 내가 잘랐다고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그 뭐가 되겠어요. 그냥 의미는 알지만 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개 원칙을 조금 얘기했죠. 결산을 하면 이제 2021년도 결산 자료가 우리 수원시 홈페이지에 조금 있으면 올라올 텐데 보통 결산 승인이 끝나면 2개월 지난 다음에 보통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열어보면 아침에도 제가 열어봤는데 아직 2021년도가 안 올라왔는데 요거를 결산에 따른 재정 공시라고 해요. 결산하면. 그 다음에 연말에 12월 20날 의회에서 의장님이 2023년 수원특례시 세입세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하고 딱딱 두드리면 그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지난 보통 2월달, 3월달 안에 그때는 예산에 따른 재정 공시라도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결산서 공시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수원특례시 주민들이 1인당 갖고 있는 부채까지도 공시가 돼요. 내가 수원시 빚진 게 없는데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다시 얘기하면 수원특례시라는 거대 도시가 지역 주민들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예산 원칙에 따른 항목이 이렇게 됐다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의미는 알 권리도 좋지만 더 큰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조세저항 방지예요. 내가 세금 다 냈는데 내가 1인당 부채가 얼마야? 지금 국가 부채 때문에 가끔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언짢나요? 저도 언짢아요. 세금 빌리고 안 냈는데 1인당 대한민국 국민의 갖는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요. 이런 의미거든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회계 독립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지방 재정을 얘기하면서 소요 재원을 내외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세비라는 얘기를 했어요. 수원 시민이 낸 돈, 국가가 준 지방 보조금, 도에서 받은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그 외에 받은 보조금, 그건 이제 그 사업 내시가 된 보조금들이죠. 내외로부터 받은 거를 우리가 보통 세입이라고 하고 받은 세입을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안배해서 쓰는 돈을 지출 집행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세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쓸 예산은 올해 들어온 수입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회계 독립의 원칙이에요. 2022년도 기업 주민들이 낸 세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올해 다 써야 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예산은 뭐라 그랬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견적서, 예측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경제적 환경의 변화, 사회 변화, 또 재정에 분명히 이쯤 되면 세입이 100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100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마 코로나 상황 때 재정 한번 보시면 아마 많은 흐름의 비교가 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예외적으로 쓰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2월, 그다음에 이용, 이체, 전용 이런 걸 쓰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거죠. 그다음에 건전이에요. 이 건전이라는 용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사실은 이게 올바르다는 얘기잖아요. 다른데 치우침 없이 올바르다는 얘기를 우리는 보통 건전하다는 얘기를 해요. 올바로 서 있다. 왜 재정을 얘기할 때 건전이라는 얘기를 썼을까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간혹 보면 작은 거지만 이 행정기관에서 가장 낭비 요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전 복사라고 봐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도 집에서 이제 뭐 자료 준비할 때 한 장에 예를 들면 PT 자료를 5장 해도 상관이 없는데 5면을 해도 상관없는데 꼭 한 장씩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면 2면지 써도 되는데 또 다시 해요. 뭘로요? 칼라로 또 그것도.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게 혹시라도 재정에 만약에 들어오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 아마 이런 뜻에서 건전하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 쓸 돈. 뒤에 가면 이제 수원시의 세입의 5년간 평균 증가율, 세출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제가 자료를 넣었는데 만약에 5년 동안 돈이 들어오는 거는 10%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쓸 돈은 만약에 20%로 증가했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반대로 들어오는 돈은 20%가 늘었는데 쓸 돈은 10%밖에 안 샀다면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주민들에게 쓸 돈을 어쩌면 너무 아낀 거 아니냐 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드렸고 목적의 사용은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산 총계주의라는 거는 임의로 쓸 수 없다는 얘기야. 모든 돈은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된다. 제가 어릴 때 모 동에 근무했을 때인데 옛날에는 요새 주민세 나가죠, 고지서. 주민세하고 옛날에는 오물수거료세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먹지되고요. 내부 나오도록 다 써가지고 직접 다 돌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세금이 잘 안 거치니까 세금 독려하는 게 엄청 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나가서 돈을 걷는데 제가 한 달 받는 월급보다 한 달 하루에 세금 거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거 그냥 쓰면 안 되나 생각이 그 어린 나이에도. 제 지금도 기억나요. 78년 첫 월급 본봉이 88,500원은 제가 평생 안 잊어버려요. 지금 요새 젊은 층들이 또 공무원 응시율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최저임금보다도 낮으니까. 사실은 좀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옛날에 비하면 제가 우리 후배 직원들한테 자식아 내가 78년도에는 88,500원이 본봉에서 수당 빼고 이 얘기하면 믿길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 젊은이들 공무원 비중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지금 떨어지는 것도 어쩌면 우리 이제 선배 기성세대들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닌가. 제가 뒤에 가서 축제 얘기하면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2년 동안 우리가 어쩌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지나지 않았나요? 2년 동안 저는 조금 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생연도 따라서 약국에서 줄 서서 마스크 사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감 생각해봤어요? 제가 59년인데 월요일 날 가서 사고 58년은 화요일 날 가서 사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모여 살아야 되는데 흩어져 살라고 국가에서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조금의 활력을 넣어주셔야 되는 주체도 저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을 자르고 넣고도 중요하지만 그래 이 돈을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켜냈던 코로나와 싸웠던 사람들에게 뭔가 에너지를 줘야 될 것이 뭔가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순위를 정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누가 해요? 의원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같고 목적 이건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고요. 사전 말씀드렸고 특히 이 한정성의 원칙은 어쨌든 가장 큰 의미가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사실은 듣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명백한 한계가 있도록 예산을 쓰도록 했는데 이게 만약에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 의미가 상실되고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라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은 장, 관, 항, 세항, 목까지 세목까지 다 나눠져 있어요. 왜 그렇게 나눴죠? 이거는 지정한 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지 않고 만약에 3조 5천억을 수원시장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의회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써라. 쓸 곳에 제대로 쓰도록 하라고 해서 아마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도록. 심의라는 얘기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심의가 뭐예요? 방향성이 맞나 안 맞나 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준 게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얘기고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추경이라는 거는 추가 경정 예산을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12월 30일 돼서 해가 넘겨서 예산을 국회에서 합의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 12월 20일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방맹이를 두드리죠? 회계년도 마감 10일 전에 예산 승인하도록 규정에 돼 있어서 보통 20날 끝나는 거예요. 20날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년도가 12월 30일 날 끝나기 전에 마감 전 10일 전까지 예산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날 보통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12월 31일 회계년도가 넘어갈 때까지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의원님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됐을 때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제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준예산제도, 그다음에 이제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성립전은 뭐냐면 수원시에 급한 재난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산 심의가 이미 다 끝났어요. 혹시 조금 있으면 이제 8월 25일부터 의회가 있고 뭐 추경 있다고 하는데 추경까지 다 끝났는데 갑자기 도에서 수원에 큰 일이 있어서 보조금을 내보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예산은 뭐라고 그랬죠? 의원님이 승인한 범위 안에서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산 심의를 추경 끝났는데 바로 또 예산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미리 예산 편성해서 쓰고 다음 회기 때 이렇게 썼다고 보고하는 돈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요. 성립은 의원들이 예산을 오케이 했을 때 이거 성립됐다고 하는데 성립 전은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상부기관에서 내놓은 이 보조금은 급히 쓰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판단됐을 때 미리 쓰고 향후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서 썼다 하는 예산은 성립전 예산이라고 한다.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준예산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만약에 12월 말까지 돈을 의회에서 승인이 혹시 안 났어요. 이럴 때 예산은 어떻게 쓰냐면 전년도에서 준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상황이 됐든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항목들은 그냥 제가 교재해놨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이유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짜 이제 예산에 관련된 수원시 제가 자료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그 강의자를 만들 때 제가 수원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도별 예산서, 연도별 결산서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그냥 앞에 이론적으로 같이 말씀 나눴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결산과 관련된 지적사항, 전국 시군에 있는 지적사항 모았던 내용과 유사한 항목들을 제가 좀 추려서 수원시는 이렇게 예산의 흐름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지역개발이나 주민복리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추경 예산서 올라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보면요. 집행부에서 설명서가 다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아주 견적서까지 다 붙여요, 지금요.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사업하는 사람한테 견적서 받았더니 이만큼 돈이 나오길래 예산을 이만큼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하면 사업 효과는 어떻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사업 설명서까지 다 붙여서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올리기 때문에 추경 자료가 됐든 본 예산이 됐든 그 자료를 보시면요, 충분히 이해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도시공사에 있는 연화장에 떡을 구입한다 하면 떡값은 얼마가 되고 뭐 이것까지 다 넣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의원님들이 시장에 나가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조사하냐면 행정안전부에서 웬만한 것들은 단가 기준이 다 있어요. 피복비는 1인당 얼마, 식비는 얼마, 여비는 직급에 따라서 얼마. 이건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근데 여비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런 건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위반하면 상급기관 감사 때 막말로 직원들이 깨지기 때문에 그거 위반한 직원은 없어요. 단가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단가표가 없는 것들은요, 반드시 시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요, 그 예산서 만들 때 다 나갔다 와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견적서도 받고. 아마 사업 설명서 보시면 내가 사업주한테 얘기 듣는 것처럼 설명이 자세히 잘 돼 있어요. 그거 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예산서를 딱 들치면 예산 총칙이라는 게 나와요. 예산 총칙은 2022년도 수원 특례시가 전체 예산이 일반 회계가 얼마, 특별 회계가 얼마, 회계별로 얼마, 예비비는 얼마,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보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쭉 특별 회계 나와 있죠. 그다음에 기금도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일반 회계 예비비는 얼마로 한다? 10, 100, 1000, 1조 7천억인가요? 어쨌든 그냥 보세요.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의 보통 1% 범위 안에서 쓰도록 해서, 물론 여기에 재난, 긴급구호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여기 그래서 이거 보면 큰 틀에서 2022년도 본 예산 수원 특례시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기에 보면 일시 차입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일시 차입 한도액은 뭐냐면, 지금 수원 특례시 금고는 시금고가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기업은행이죠. 지금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은행과 시금고를 맺은 데가 수원하고 목포인가 두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농협을 많이 있고, 수원도 특별하게는 또 다른 은행하고 하고 있나요? 재직 중에 한참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세입 규모가 커지면서, 왜냐하면 1년에 3조 5천억이라는 돈을 움직이는 거대 시에 금고 계약을 맺지만 은행으로서는 엄청난 이익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을 세웠는데 돈을 다 썼어요.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실제. 이럴 때 계약된 시금고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일시 차입 한도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예산의 약 3% 범위 안에서. 그래서 두드려 보시면 일반액이 3%, 특별액이 3% 거의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의 없죠. 시군에서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서 계약된 시금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거죠. 빌린 일은 없는데 혹시 몰라서 만들어놨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과거 모 정부 때 신문에 한번 가십 기사로 난 적이 있어요. 의원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경제 활동을 조금 빨리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게 계속 유효되지만 과거 모 정부 때 굉장히 세게 해서 순위를 다 매겼어요. 시군별 순위, 또 수원시도 각 과별 순위. 저는 회계과장 할 때 맨날 꼴찌했어요. 이유가 회계과는 건물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2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수원시 의회에 청사를 짓는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만약에 100억 세웠다. 이거는 2년, 3년이 지나야 돈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순위를 매기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이유 없이 순위가 맨날 꼴찌잖아요. 과 40몇 개 과에서 맨날 꼴찌였었어요. 이때 모 저 지방의 분단위에서 일시 차용 이걸 써가지고 했던 게 가시기사로 난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실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세출 예산,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대원칙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그렇죠? 대비해서 예산 원칙을 세우고 있고 예산 원칙에 맞게끔 예산을 성립하고 의원님들이 승인해주면 이 범위에서 쓰도록 하는 법적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일시차입 변동액은 혹시 모를 보관금의 고갈 대비해서 예산 범위는 3% 범위에서 세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여기 당초 예산 기준인데 2022년 올해 예산서예요. 저 의원님들이 올해 예산서 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 이제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지금부터는 수원시의 흐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타 시군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수원시 세입과 세출의 흐름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방세는 43% 2018년 비중이에요. 19년 42%, 2020년 37%, 21년 38%, 22년 37%. 제가 모르긴 몰라도 2019년 42%에서 37%로 갑자기 지방세 수입이 떨어진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어쩌면 코로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하실 때 보실 게 전년도 대비 갑자기 폭이 떨어졌다든가 전년도 대비 갑자기 폭이 많이 올라갔다든가 하는 거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럴 때 세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수입이 올라갔다 하면 세입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대개 예산 세울 때 세무과에서 다음 연도 세입 추계를 해서 결제를 맞는 게 있어요. 아마 의원님들 보고가 다 올라오겠지만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의 예산재정과에서는 세출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특정한 연도에 갑자기 비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 경제 변동의 요인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어느 과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지방 세외 수입이죠. 세외 수입도 보니까 2020년도에 19년도에 5.87%에서 20년도에 8.5%로 들어가고 21%에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왜 20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세외 수입이라는 게 뭐죠? 이게 대개 보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수영장을 쓴 사람이 낸다든가 뭐 이런 폐기물 같은 걸 팔았을 때 돈이 들어온다든가 글자 그대로 세외예요. 이런 게 어느 특정한 해에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변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갑자기 올랐거든요. 그러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그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자료를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었을 거예요. 이런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찬영 위원장님하고 커피 마시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저는 요 인근에 용인, 화성, 안양, 뭐 포천 웬만한 데 강의를 다 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수원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수원시 공직자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수원이요 짜임새게 잘 올라와요. 직원들이 잘해요. 아마 그거는 이 조직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가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뭔가 허술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따끔하게 얘기할 때 따끔하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격려할 때는 확실하게 격려하셔서 전제는 뭐죠? 집행부든 의회든 대전제는 주민이잖아요. 그죠? 이런 틀에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서 세외 수입이 왜 2020년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을까? 이게 수원시 예산의 흐름이에요. 보셨으면 좋겠고 지방교부세는 뭐 국가가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총 걷어들인 돈의 19.24% 여기에 플러스 토지세 그 다음에 담배 개별 소비자세 일부 이걸 가지고 각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나눠주는 돈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수원시의 인구수, 뭐 조직 이걸 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조정교부금이 20년도보다 21년도 올라가고 22년도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마 이것도 코로나 소상공인들 지원금 차원에서 상공인들 지원 차원에서 이런 돈이 좀 많이 상급기관에서 도와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조정교부금도 조금 의원님들이 아실 게 도세 있잖아요. 자동차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다 도세거든요. 실제 수원에서 걷지만 도로 다 올라가요. 그럼 도에서는 돈을 수원 시민이 있는 돈을 어떻게 나눠주냐? 50만 기준으로 해서 50만이 안 되면 100분의 27% 범위 안에서 다시 돌려주고 50만이 넘으면 100분의 47 범위 안에서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특례시 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대했던 게 재정의 자율권이거든요. 그때 저도 기억나지만 염시장님께서 특례시가 되면 도로 낸 도세만큼은 혹시 수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수원엔 재원이 될까 아닌가 하는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되지 않지만 막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재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제가 특정 시군 뭐 이미 저 온라인에 공개가 다 되니까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임실은 자립도가요 8%,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실 군민이 내는 돈은 전체 1년에 쓸 돈의 10%도 채 안 된다는 돈이에요. 그럼 어디서 의존해요? 국가나 뭐 전북, 도청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혹시 조금 진한 표현으로 표현하면 상급기관의 의존도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의원님한테 돈 꿨는데 의원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만나면 이 돈 갚아야 되는데 할 말도 못해요. 이제 아직까지 100% 안전한 지방자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저는 이 보조금 보고요 역시 수원시 대단하다고 했어요. 보면 22년도에 물론 예산이지만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에 지금 본 예산은 이제 2조 5천억인데 전체 예산의 37%를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 의원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마 의원님들이 경험하시겠지만 도의원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이 사업하기 돈 좀 내려보내줘.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출신 국회의원 만나서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아오잖아요. 이 돈이 비중이 얼마예요? 약 37%라는 거예요. 1년 예산에. 이건 뭐 공무원 의원님들이 절대적으로 발로 뛰지 않으면 쉽지 않은 돈이거든요. 물론 이건 다 내시가 돼서 어느 특정 사업에 쓰라고 되지만 만약에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조금 37%가 전체 예산의 비중이 있는데 이 돈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면 사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돈, 주민이 내는 세금, 이거는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 많은 시군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와야 활성화가 되니까 라는 요인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고요. 요거는 이제 이 결산이에요. 결산, 앞에 거는 예산 기준이고 실제 결산했어요. 1년 다 써보고 결산한 거를 제가 좀 자료를 뽑아왔는데 2014년부터 뒤에도 있지만 이제 2022년까지 지방세도 보니까 지방세는 늘 40% 세율수입이 45% 정도. 그래서 지방세와 세율수입을 포함한 걸 자체 재원이라고 하고 이게 자립도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원시는 실제 수원 특례시장님의 이름으로 고지서에 이름이 박혀서 나가서 들어온 돈은 한 45%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걸 자체 재원, 그다음에 자립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니까 늘 비슷해요. 두 개 합치면 2015년도에 조금 한 48%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도에 45%, 6% 정도. 그다음에 이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주는 거라 방법이 없죠.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는 거의 1% 정도. 그래도 15년대에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올라갔다 그러죠. 수원시가 불교부 단체였다가 교부 단체였다가 다시 불교부 단체로 이번에 됐죠. 2016년도에 우리 사연이 혹시 기억이 나시죠? 서울 청사 앞에서 수원의 경기도 6개 시군이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국가하고 싸웠어요. 공무원들도 많이 올라가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더 되풀이하면 2010년도에 염시장님이 시장으로 들어올 때 지방채든 부채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재정을 줄이고 잘해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으니까 국가에서 재정이 건전한 도시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주겠다, 줄이겠다. 이게 이제 불교부 단체예요. 그게 묘하게 경기도 그때 당시 6군데 데가 있어요. 수원, 용인, 화성, 과천, 성남, 고양 이렇게 6군데. 갖고 서울시청사 앞에서 텐트 치고 그때 막 우리 염시장님도 생전 전화 수염도 기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자립도가 45%밖에 안 되면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방교부서 보고 역시 보조금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결산 기준이죠. 그래서 수원은 국가나 도 이외에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통부가 돈을 국가나 도에서 많이 받아서 재정에 전체 예산에 이때 2018년만 해도 25%를 충당하고 있구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쉽게 요것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 재원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지난 시간에 모 시군에 얘기하면서 5년 평균 세입은 평균 10%가 늘었어요. 돈이 매년 10%씩 느는데 세출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세입은 줄었는데 돈 쓸 것이 많다든가 하는 표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방세 같은 거는 뭐 특히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런 요인들을 의원님들이 징수부서 담당자를 불러서 왜 19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는 이렇게 많이 세입이 떨어졌는지 뭐 이것도 저는 기업과 관련된 코로나 영향이라고 대충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셔서 그러면 다음 연도로 예산 전체 총액 검토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방향성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외 수입도 보면 한 해에 굉장히 떨어졌어요. 17년도에 11%였다가 18년도에 5%로 떨어지고 다시 19년도에 7% 좀 올랐죠. 이렇게 특정한 연도에 세입이 줄었다든가 특정하게 늘었다든가 하는 것은 반드시 의원님들이 보시면 좋겠다. 또 예산은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때 이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금방 이제 또 체득이 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조금 쉬는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의원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각과 업무 보고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예산 심사 자료예요. 그 다음에 예산과에서 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게 예산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업무 보고는 들어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보고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보고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누적됐던 자료들만 보시면 뭐 예산 심사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 추경은 보통 특히 이 집행부 장이 바뀔 때 첫 번째 추경은 대개 이제 공약사항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재난도 많고 그래서 재정 수요에 따라서 아마 1번은 재난 복구 관련 것들이 이제 1번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공약사항이라든가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텐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여기도 나오네요. 국가 보조금이 그래도 지방교부세가 조금 늘어났던 거는 19년도 310억에서 570억으로 늘은 거는 여기서 보니까 이 결산서에 나온 얘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보조금 증가로 세입이 증가했다. 이런 사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사유가 없이 어느 특정한 연도에 이 세입 세출의 증가폭이 등락이 폭이 좀 크면 한 번쯤은 의원님이 담당자를 불러서 세정과가 됐든 예산전략과가 됐든 불러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우리 수원시 전체의 각 영역별 비중을 제가 좀 넣어봤어요. 이 예산 당초 예산 기준인데 금년도 본 예산이 이제 2조 5천억으로 해서 예산 편성됐는데 쭉 보니까 사회복지 예산의 영역이 45.28%예요. 이걸 보면 이걸만 수원시가 표방하는 제1의 정책은 주민복지, 사회복지 영역이로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단 한 가지 이건 이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공공안전, 특히 안전과 관련돼가 굉장히 강조하는 시점에 비율이 이제 전체 예산의 1%가 아직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학기술은 제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의원님들이 뭐 연구과제가 됐다든가 할 때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과학기술을 주로 국가가 주도하지만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혹시 지금 과학기술 영역은 완전 제로거든요. 또 안전 분야도 그렇게 안전도시 하는데 사실 예산의 비중은 1%가 지금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요건 좀 추계표로 좀 넣어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립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쭉 보면 자립도는 50%가 안 돼요. 어쨌든 수원 시민이 내는 세금, 당초에 고지서가 나가서 내는 세금은 50%가 되지 않는다. 단 국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도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까지 포함해서 한 60%가 조금 안 되지만 그게 이제 뒤에 나가면 이게 그거 지금 표시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22년도에도 자립도는 50%가 채 안 돼요.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전체보다는 우리 수원이 자립도 비율은 떨어져요. 예산 규모는 제일 큰데도 굉장히 큰데도 지금 아마 제일 큰 데가 화성, 용인, 성남, 그다음에 수원인가요? 수원이 좀 순위에서 떨어지는데 어쨌든 전체도 50%가 좀 안 되고 경기도는 50%가 좀 넘는데 수원 거기보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수치가 작다고 해서 나쁘고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수원 시민이 그만큼 자립도가 많은 세금의 비율 부담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조금 좋게 경제적 용어로 쓰면 경제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로 평가해서 제가 참고로 넣어놨고요. 자주도는 아까 이대로 자립도, 자체 재원의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거를 의존 재원이라고 하고 이걸 자주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주도는 한 60%가 조금 안 되네요. 그죠? 50%. 그래서 가끔 제가 저 밑에 군 단위 가서 교육할 때 수원도 자립도가 한 50% 정도, 자주도까지 해도 60%가 좀 안 됩니다. 그럼 놀래요. 수원은 자립도가 엄청 높은 줄 알아요. 인구 많지요. 삼성전자에서 1년에 막 6천억 정도 세입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놀래요. 임실은 1년 자체 예산이 5천억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강에서 얘기하면 부러워해요. 그런데 사실 또 수치를 보면 그만큼 인구가 많고 지역세가 넓기 때문에 쓸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립도의 문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특별히 어느 특정한 해에 확 올라간다든가 줄어들거는 이제 수원의 면적도 이미 이제 광교까지 다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변동 요인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좀 장기간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 자주도도 제가 봤어요. 전국 평균이 22년도에 73.4%. 이건 이제 예산 기준이에요. 결산 때는 좀 달라지겠지만 시 단위로 전국 시를 쭉 보니까 62%. 수원 같은 경우가 59%, 69%가 좀 60%가 좀 안 되는 거 보면 아직 수원은 전체 대한민국 시군 규모로 볼 때 자립도도 평균보다 조금 낮고 자주도도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규모는 많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 분야를 강조해서 봐주십사 하는 의미는 혹 추계 때 재원의 확보 계획이 혹시 빠진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게 이제 5년간 세입세출 결산이에요. 실제 결산. 보시면 세입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21년 거는 아마 지난 7월 달에 결산 승인이 나서 아마 9월쯤에 이제 공시가 될 텐데 그래서 홈페이지에 아직 안 올라왔지만 20년까지 보면 들어오는 돈은 평균 9.6%가 올랐어요. 그런데 나가는 돈은 13.5%. 그러니까 수원시 규모가 커지면서 쓸 곳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더욱더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의미예요.
들어오는 거는 10개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나가는 건 14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본 예산이 2조 5천, 추경까지 하면 보통 한 3조 5천억 되는데 이 돈에 대한 평가, 예산 심의를 이래서 더 꼼꼼히 봐주십사.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이제 조금 이따 좀 말씀 나오겠지만 경직성 경비는 어쩔 수 없어요. 기관에 나가는 돈, 직원들의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사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세출의 주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순세계 인건비죠. 1년 동안 수원이 세금을 다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받은 거 다 받고 쓸 거 다 쓰고 2월할 거 2월하고 보조금 받은 거 반납하고 다 반납해서 실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순수익을 5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10억, 100억, 1000억, 4,500억에서 올라가죠. 쭉 올라갔다 이제 요럴 때 보는 거죠. 19년도에 4,500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는데 2020년대는 2,200억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이럴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돈 거둘 걸 잘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죠? 수입 추계가 잘못돼서. 하나는 뒤에 좀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가 호황이 돼서 수입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이럴 때도 있죠. 그래서 등락의 폭이 클 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마음껏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금이거든요. 이 돈은요. 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재정이 효율적이다 건전하다는 평가는 순세계 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건전하다고 평가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성적 얘기해서 어디까지는 몰라요. 그건 해당 시군단이 알아요. 해당 시군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보셔서 요번에 만약에 이제 추경 때 자료가 올라오면 본 예산 대비 추경 예산에는 이제 상승 비율표가 나와요. 그건 전반적으로 아마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 아마 기조실장이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서를 주고 설명서가 다 의원님들한테 나가면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래서 이만큼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 세입 추계를 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올 것 같고 앞으로 재난이라든가 재난 극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 승인해달라는 설명서 들어올 때 이런 얘기들이 다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죠. 5년치 평균 중과율을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의 평균 약 16.2%가 이제 줄어가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물론 대부분이 19년도에서 20년도에 많이 줄었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순세계 잉여금은 장사치로 보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세입이 세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쓸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반대로 적어지는 경향이 수원시 5년치 경향이구나. 그러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서 세입 순세계 잉여금의 5년치 평균 증가율이 16.1%로 감소됐다는 거 보고 수입 구조보다는 그만큼 지역세가 커지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을 많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축제 얘기인데 이거는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저도 여기 길 건너서 지오베르크 살고 있는데 비율을 보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2019년도로 보면 그래프를 보면 수원시가 시평균보다 행사 축제 예산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시군 평균보다 수원시가 작았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해 2017년도인가요? 18년도인가요? 염시장님이 그때 보조금 행사 축제 예산 줄이겠다고 기자회견했잖아요. 신문에 났어요. 아마 그때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래 지출은 점점 늘어나니 행사를 좀 중복되는 거는 최대한 줄여보자 해서 아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이 페이스북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지역별로 요새 조그만 자그만 뭐 상가 축제 이런 축제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사실 코로나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해요. 제 친구들도 사업하는 친구들 많은데 너는 좋겠다고 그래요 지금. 너는 지금 퇴직해서 연금 받으니까 좋겠다. 좋은 것도 없는데.
돌아보면.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으면요. 2년이 조금씩 얘기하면 거의 지옥이었어요. 아마 일반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여 살아야 되는데 흩어지라고 하고 이렇게 2년이 지나고 2년 동안 휴가 제대로 갔나요? 못 갔잖아요. 저는 작년 12월 19일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이 코로나가 심해가지고요. 면회도 이 유리창 앞으로 면회하고 그랬어요. 지금 돌아보면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비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가 힘든데 얼굴을 유리창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심신적으로 피곤할 때 혹 의회 차원에서 작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들도 한번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축제 예산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지역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의회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는 됐지만 이럴 때 지역별로라도 하루라도 막걸리 부침개도 부치고 막걸리도 주면서 또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 방향성의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정해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좀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민간 보조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보조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이에요. 이제 지금은 모르지만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아시는 분 와서 내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김의원, 이 의원 이 보조금 우리 깎지 말아줘.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낮은 게 보조금 관리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겨서 거기서 일단 한번 걸러요. 예산계에서 한번 걸르고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걸르고 최종 이제 의원들이 걸러서 결정하는데 수원도 보니까 시 평균보다 보조금이 굉장히 많았다가 2020년부터 평균적으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나가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 알잖아요. 선배고 지역 고향 후배고 나가서 우리 예산 깎지 말라는데 깎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 당선되면 그러잖아요. 속 상관없이 내가 너를 뽑아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 당선시켰는데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근데 보조금 자르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계룡시 갔을 땐가 뭐 의원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조금 전략하는 방법을 혹시 강사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딱 두 마디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결단하고 의장님이 결단하면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세심 얘기했잖아요. 사용자 부담. 7부처니까 어르신들 탁구장 한번 가서 탁구비 1시간에 얼마 받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민회관에 있는 수영장 한 달 사용료, 수영장 사용료 민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금액이 엄청 차이 나요. 근데 단돈 100원도 못 올려요. 어르신들 저도 도시공사에서 봤잖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이렇게 나오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원 아무것도 아닌데 못 올려요. 근데 아까 세수입 추계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셔서 보조금도 수원 같은 경우 앞에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와 합해서 정말 단호한 결심이 있었을 거라는 전제가 저는 이 그래프 보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요건 조금 오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이 얼마야? 100만 달이니까 390억인데 여기는 51억으로 돼 있겠어요. 아마 오타 같아요. 이거는 그래프가. 참고로 홈페이지 있는 걸 그대로 다운받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보니까 이건 나중에 보시고요. 아마 이 그래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행사 축제는 줄어드는 게 맞지만 특히 관에서는 행사와 유사한 축제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줄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때는 혹시라도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소통 위로의 경연 같은 것들이 필요치 않겠나는 그냥 소시민으로서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우리 수원시 재정운영 계획 이거 보면 다 알아요. 자립도가 44%, 자주도 55%,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방향성으로 얘기하면 수원시 전체 시정의 방향은 사회복지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조금 뒤로 두 번째는 뭘까 보면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의 비율이 혹시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 아닌 우려로 생각하시죠. 이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인건비가 이렇게 많죠.
지방자치에서 이 자립도 부분의 전체의 한 24%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인건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기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아마 올라올 텐데 유사한 기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뭐 이렇게 해서 많은데 보면 조성액도 없고 사용액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성액은 있는데 당해년도에 하나도 집행액이 없을 때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썼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한번 사유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다행히 유사한 거를 이렇게 폐지시키고 통합시켰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좀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기금은 집행부에서는 쓰기 굉장히 좋은 돈이에요. 세입세출 예산 원칙에 기준에 없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것도 이렇게 폐지시켜서 통합시키는 게 필요하고 한 가지 조금 더 제언을 드리면 2022년 말 기금 총 보유액이 3,700억이에요. 3,700억이면 아까 2020년도에 순세계 잉여금하고 비슷하죠. 금액이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 범위 안에 이제 이 기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기금이 이렇게 3,700억 정도가 남으면 한 번쯤 기금 사용의 활성화든지 실제 내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산심의 때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들여보셔서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돈이죠. 그죠? 특히 5년간 증가율도 보면 여기 참고하셔서 기금과 관련된 자금 운용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해서 그냥 끝낼게요. 요거 빨간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 사실 의원님들이 자르고 늘리고 하기는 사실 용이치는 않아요. 특히 수수료와 관련된 거 아까 탁구비 뭐 이런 수수료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설은 다 수원 시민들이 낸 세금 갖고 시설은 줬어요. 근데 특정한 사람만 시설을 쓰거든요. 그리고 사용료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보면 관 때문에 민간 사업이 위축됐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이 사용자 부담에 사용료 수수료 같은 건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초에 시장님이 연두손시 때 올해 수원 특례시의 행정 방향이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사업의 영역 설명한 자료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7월 1일 날 입성하시고 업무보고 다 받으셨을 겁니다. 보고 자료가 다 예산 심사 자료예요. 그 다음에 예산재정권에서 발행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게 다 예산 심사 자료고 아마 이번 추경 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원치 않는 재난재해가 굉장히 커서 아마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올 거고 보통은 집행부가 바뀌면 이제 기수가 바뀌면 새로운 집행부의 시민들한테 대정책 방향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와요.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시기 조정이 있을 텐데 추경 때 들어올 건지 아니면 내년 2024년 본 예산이 많이 들어올 건지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5분이어서 그냥 뒤에 얘기는 앞에 제가 설명을 다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단가와 관련된 경직성 경비는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 사업 예산 설명서 보면 너무 자세히 돼 있어요. 이거 딱 보면 단 하나 이제 사업의 방향과 관련된 것들은 의원님들이 꼼꼼히 따져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세입 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혹 질문 있으면 조금 받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잘 격려 차원에서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에요. 제가 의회 근무도 했었고 또 의원님들 직접 뵙고 실무 경험과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개인적 영광으로 생각합니다.